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5 여건마다 퇴거 명령 잠 못 이루는 객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마다 퇴거 명령 잠 못 이루는 객창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4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05 여관마다 퇴거 명령 잠 못 이루는 객창. 어떤 여관집을 찾아간다. 문간방에서 여자가 나와서 나를 방으로 안내한다. 조금 있으니 다른 여자가 와서 손님, 다른 집으로 가이소 하고 입맛이 붙지 않는 말로 퇴거 명령을 선포한다. 나는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고 창피를 당한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여관을 나왔다. 다시 부산 거리를 헤맨다. 한 번 무참한 꼴을 당하니 기가 죽어서 다시는 여관집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밤에 거리를 무작정 돌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 어떤 여관집을 찾기로 한다. 이번에는 여관집에다 처음부터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하고 유숙하기로 마음먹고 어떤 여관집 문을 들어갔다. 주인에게 나의 사연을 말하니 말을 떼자마자 보기 좋게 거절을 나간다. 다시 그 집에서 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면서 또다시 어떤 여관집을 들어갔다. 또 보기 좋게 거절이다. 이렇게 몇몇 여관집에서 거절을 당하니 정말로 어이없고 죽고 싶은 마음만 치솟는다.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어떤 허스룩한 여관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의 유물을 물었다. 늙은 할아버지는 네 하고 친절을 다하면서 안내한다. 여관집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잠을 자는 신세를 못 견디게 뉘우쳐진다. 치욕에 가득 찬 태양이 뜨는 낮 세상에서 또한 낮과는 다른 세상인 밤 세상에도 치욕을 다시금 깨물어야 하는 밤별을 원망하며 이불도 깔아놓았지만 이불도 덮을 수 없는 양심의 꺼리움에 잠오지 않는 객면의 괴로움. 오늘 하루에 일어난 가지가지의 병든 인생사를 다시금 생각하니 너무도 원통하고 칼이라도 물고 죽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옛날같이 삿갓 쓰고 다니는 세월 같았으면 그래도 삿갓이나 쓰고 어물쩡하게 세상을 살 것이 아닌가.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해지는 깊은 밤중에 생각은 자꾸만 원한에 사무쳐진다.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남한 땅에서 적색 테러를 당한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고 백주의 또 하나의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감정은 참을 길이 없다. 해괴한 일은 남한 땅의 공산당이 공공연하게 행동을 하고 그뿐인가 그 세포 조직을 확장하고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는 점이다. 나로서는 생각하기는 우리 조국의 일부분이라도 살아있다는 남한에서 진정하게 조국을 살리는 길이라고는 공산당을 배격하는 멸공구국의 행동이 결단코 있어야 하겠다고 통절히 느낀다. 남한 땅 실정을 목격한 나머지 통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만이 나만의 역사적 사명의 인식이
약속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공산당을 타도 배격하는 결정적 요소는 미군정이 빚어내는 온갖 부패성과 관권과 경제의 독점의 악순환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민족 반역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신흥 한국의 새 건국의 요소가 있고 자주 독립의 번영이 있을 것이다. 캄캄한 여관방에서 적색 대류에 쑤시고 먹는 팔다리를 만져가면서 생각을 전개한다. 나만의 사회상을 볼 때 모두 말초신경에다 불을 켜놓고 거지가 제자리 뜯는 격이다. 정신을 제7천국에 다 전당 잡혀놓고 엉망진창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고 챕터 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관집을 찾아간다. 문간방에서 여자가 나와서 나를 방으로 안내한다. 조금 있으니 다른 여자가 와서 손님, 다른 집으로 가 있어 하고 입맛이 붙지 않는 말로 퇴거 명령을 선포한다. 나는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고 창피를 당한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여관을 나왔다. 다시 부산거리를 헤맨다. 한 번 무참한 꼴을 당하니 기가 죽어서 다시는 여관집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밤에 거리를 무작정 또 돌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 어떤 여관집을 찾기로 한다. 이번에는 여관집에다 처음부터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말하고 유숙하기로 마음먹고 어떤 여관집 문을 들어갔다. 주인에게 나의 사연을 말하니 말을 떼자마자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다. 다시 그 집에서 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면서 또다시 어떤 여관집으로 들어갔다. 또 보기 좋게 거절이다 라고 챕터 105를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부산의 빨갱이 아지트에서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 여관방을 찾아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주인에게 좀 이상한 사람이 방을 달라고 한다며 보고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와 문득이임을 느끼고 거절을 하여 창피함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나와서 시내를 걷다가 다시 찾아 들어갔나 봅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내가 이러한 병이 있는 몸이라고 고백을 선제적으로 했더니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라서 또 다른 여관을 찾아들었지만 또 다시 거절을 당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네요. 이때 하온의 속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죽을 맛이었을까요? 아마도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간의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퇴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거쳐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명령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무참한 했는데 보기에 몹시 끔찍하고 참혹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집에서 묵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몇 여관집에서 거절을 당하니 정말로 어이없고 죽고 싶은 마음만 치솟는다.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어떤 허스룩한 여관집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유물을 물었다. 늙은 할아버지는
네네 하고 친절을 다하면서 안내한다. 여관집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잠을 자는 신세를 못 견디게 뉘우쳐진다. 치욕에 가득 찬 태양이 뜨는 낮 세상에서 또한 낮과는 다른 세상인 밤 세상에도 치욕을 다시금 깨물어야 하는 밤별을 원망하며 이불도 깔아놓았지만 이불도 덮을 수 없는 양심의 꺼리움에 잠오지 않는 객면의 괴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몇 여관을 전전하며 퇴짜를 당하자 어이도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 고백도 하지 않고 방이 있느냐고 물으니 늙은 할아버지께서 네네 하며 안내를 하여 투숙에 성공하였는데 양심상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불이 있었지만 덥지 않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 꼴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호스룩한 했는데 협수룩한의 비표준어로서 더부룩하게 많이 나서 어수선하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여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허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뉘우쳐했는데 스스로 깨달아 반성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욕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잠잘 때 몸을 덮기 위하여 솜이나 오리털 따위를 넣어 만든 침구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꺼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울 것 같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여 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객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하운의 잠 못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가지가지의 병든 인생사를 다시금 생각하니 너무도 원통하고 칼이라도 물고 죽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옛날같이 삿갓 쓰고 다니는 세월 같았으면 그래도 삿갓이라 쓰고 어물쩡하게 세상을 살 것이 아닌가.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해지는 깊은 밤중에 생각은 자꾸만 원한에 사무쳐진다.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남한 땅에서 적색 테러를 당한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고 백주에 또 하나의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감정은 참을 길이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하여 엄청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네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비록 약을 구하러 일시적 월남을 했지만 그 지긋지긋한 공산당 빨갱이의 행포가 남한에서까지 뻗쳐 있다는 것과 그들로부터 수치스러운 테러를 당한 일이며 낮에만 겪는 문둥이의 차별을 밤에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당하다 보니 원한에 사무칠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옛날 같으면 삿갓이라도 쓰고 다니며 모습을 감추고 싶었다는 생각까지 했으니 그 심정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억울하여 가슴이 아픔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삿갓이라고 하는 것은 대올이나 갈대로 거칠게 엮어서 비나 볕을 피하기 위하여 쓰는 갓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물쩡하게 했는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우물거리는 행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요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고 조용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즐겨 누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백주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은 낮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조직을 자기의 뜻이나 규칙대로 복종시켜 다스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괴한 일은 남한 땅에 공산당이 공공연하게 행동을 하고 그뿐인가 그 세포 조직을 확장하고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는 점이다. 나로서는 생각하기는 우리 조국의 일부분이라도 살아있다는 남한에서 진정하게 조국을 살리는 길이라고는 공산당을 배격하는 멸공구국의 행동이 결단코 있어야 하겠다고 통절히 느낀다. 남한 땅 실정을 목격한 나머지 통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남한의 역사적 사명에 인식이 약속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월남하여 가장 해괴망측한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공산당 조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스럽게 활동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남북을 통틀어 우리 조국이 남한만이라도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알게 되니 멸공구국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던가 봅니다.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체제인데 그 정체성을 좀먹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명의 인식에 금이 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나 봅니다. 하운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증명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해괴한 했는데 매우 놀랄 정도로 괴상하고 야릇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이나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은 성긴 결합 조직을 뜻하나 여기서는 정당이나 단체 따위의 기본 말단 조직, 특히 공산당의 말단 조직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의견이나 사상, 태도, 물건 등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물리침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멸공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나라를 구하자는 뜻으로서 해방 후 반공표어로 사용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통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절실하게 라는 뜻이 되겠고요. 목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직접 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꼭 집어 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을 타도 배격하는 결정적 요소는 미군정이 빚어내는 온갖 부패성과 관권과 경제의 독점의 악순환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민족 반역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신흥 한국의 새 건국의 요소가 있고 자주 독립의 번영이 있을 것이라 캄캄한 여관방에서 적색 테러에 쑤시고 먹는 팔다리를 만져가면서 생각을 전개한다. 남한의 사회상을 볼 때 모두 말초신경에다 불을 켜놓고 거지가 제자리 뜯는 격이다. 정신을 제7천국에다 전당 잡혀놓고 엉망진창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라고 챕터 105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운이 본 남한의 실정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짧은 시간 겪어본 대한민국의 실정이지만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공산당을 타도하고 배격하려면 먼저 미군정의 부패와
잘못 집행되는 관권과 경제의 독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하고 민족 반역 행위를 근절시켜야만 신흥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남한의 사회상을 볼 때 언발의 오줌 넣기식으로 임기응변 대책의 혼란상만 부추겼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국 초기였으니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선진대열에 들어섰는데도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헤게모니 싸움에 열중하는 우리 민족의 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서 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나 대상을 쳐서 쓰러뜨리거나 거꾸러뜨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부패로 잘못 쓴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타락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관리의 권력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에 앞서 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그 근원을 없애버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근육, 감각기관 등 온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와 이어지는 신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7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의 이상향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물건을 담보로 돈을 구워주거나 구웠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8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06 동병의 여인과 인정의 통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